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구글 미트에서 학생들과 소그룹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구글 미트 브레이크아웃 룸스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장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구글 미트에 여러 명의 학생을 초대해서 이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나눠서 각자의 방에서 소그룹 활동을 이렇게 지도할 수도 있으시고요. 소그룹 활동 있는 그 방들을 선생님들이 편하게 이동하시면서 그 안에서 피드백도 혹은 의사소통도 가능한 기능입니다. 우선 그 확장 프로그램 이름인 구글 미트 브레이크아웃 룸스인데요. 이렇게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확장 프로그램 설치할 수 있는 페이지 링크가 있고요. 클릭해서 넘어오게 되면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들 처음 들어가셨기 때문에 여기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크롬에서 삭제라고 나오지만 선생님들은 여기 아마 설치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치를 클릭하시면 이곳에 주소창 옆에 이곳에 퍼즐 모양이 있는 이곳에 확장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을 클릭하셔서 구글 미트 브레이크아웃 룸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구글 미트 브레이크아웃 룸 어떤 기능들이 있는 이 화면이 새로운 창이 뜰 거고요. 제가 이제 이 기능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설명을 진행할 건데 혹시 중간에 놓치시게 되면 영상을 조금 속도를 조절하셔서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기능을 좀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단 세팅입니다. 브레이크아웃 룸스 디스플레이, 이 소그룹 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열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보여지게 할 것이냐인데요. 이 첫 번째는 새 창입니다. 지금 이 하나의 윈도우 이 창이 새로 하나 열리게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소그룹을 5개 만들면 이 윈도우 창이 5개가 하나, 둘, 이렇게 딱딱딱딱딱 떠오르는 것이고요. 마치 우리가 어떤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팝업 창 뜨듯이 광고창, 홍보창 뜨듯이 이렇게 새로운 7개의 창이 떠버리는 거고요. 탭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새 탭이 추가되면서 이곳에 회의방이 하나, 둘씩, 셋, 넷, 5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최대 몇 개를 만들 것이냐인데 이것은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소그룹 회의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질 것 같고요. 이것은 조정하시면 되고요. 이 미트 툴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글 미트에 접속하게 되면 자, 이 윗부분에 이 부분입니다. 구글 미트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색깔이 살짝 바뀌었죠. 지금 이 컬러를 단색으로 할 거냐 어떤 색으로 할래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깔을 바꾸게 되면 바뀐 컬러대로 이게 반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거는 그라데이션입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 바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뭐냐면요. 선생님 이 보드캐스트와 슬라이드 이거는 여기 여기에 있는 기능이 있다 말씀드릴 건데 이것이 소리를 듣게 하고 음소거, 카메라를 끄고 켜고 하는 기능인데 지금 배경이 회색이죠. 요 보드캐스트는 소그룹 전체에 대한 교사의 주최자의 방송 기능인데 배경이 하늘색이잖아요. 이 배경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선생님들께서 어떤 특별한 이미지 학교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좀 넣고 싶다 하시면 구글에서 이미지를 검색하셔서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를 보시고 이때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링크 주소 복사 하시면은 이 접속하는 곳이고요. 이미지 주소 복사를 클릭하셔서 여기에 옮겨 넣으시면 백그라운드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 버튼 누르시면 좀 반영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집어넣는 거고요. 선생님 나중에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두 개는 배경 이미지. 이거는 이제 외부 참여자가 자동적으로 허락받아서 들어오는 건데 클릭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세팅은 외부 참여자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교사의 허락, 교사의 승인이 필요돼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그 주최자가 선생님께서 방을 이동하실 수 있는 권한인데 자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 처음에 들어가면은 참여하시겠냐 버튼 막 뜨잖아요. 그런 거 없이 교사가 누르면 바로바로 화면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 말씀한 그런 기능이고요.
마지막 기능 같은 경우는 이 방마다 구글은 결국은 링크거든요. 구글 이꼬르 링크. 그러니까 구글이 모든 이 회의 방마다 별도의 주소를 만들어 주는데 그 주소를 변동하겠느냐. 그러니까 회의 중간에 변동하면 혼선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도 그냥 내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한번 그 회의가 열린 곳에서 만든 이런 주소들은 그 회의에서는 주소가 유지되게끔 할 수 있도록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많이 쓰시는 보편적인 값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건드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수업이시거나 아니면 연수, 기타 어떤 활용하는 그런 곳에서 특별히 불러와야 되는 어떤 그 저장된 기본 디폴트 값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연수를 운영할 때 어떤 불러야 되는 어떤 이런 세팅 값들, 그 다음에 뭐 수업일 때, 기타 또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는 코스를 넣으면 좋은데, 이걸 어디에서 쓸 수 있냐면, 이따가 룸에서 일단 쓸 수가 있거든요. 룸에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저장하기 위한 하나의 폴더가 카테고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코스를 추가하는 것은 플러스 버튼, 굉장히 직관적인데, 삭제하는 것은 마이너스 버튼, 저장, 되돌리기 기능입니다. 자, 이 저장한 코스를 선생님 PC 말고도 다른 PC 혹은 어디 연수를 가셨는데 거기서 그 PC에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세팅 값을 올려놓고 싶다면 여기는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셔서 여기서 문서명을 저장해서 바깥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죠. 그럼 이렇게 저장된 거를 선생님이 만약에 장소를 옮기셔서 새로운 컴퓨터에 가셔가지고 브레이크아웃 룸을 실행시킨 다음에 파일 선택으로 불러오게 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방금 저장된 거를 불러오게 되면 그것이 업로드가 되면서 이렇게 새로 반영이 되는 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를 설정해 놓고 룸으로 가시면 우리가 그 코스마다 값을 저장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그냥 다 빈 공간이고 여기에 영어로 메인, 그룹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영어로도 해도 되고요. 이 부분은 한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 네 가지 버튼으로 여기 있는 것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고 완성이 되면 저장 버튼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선생님들의 화면에 있는 걸 보면 이 밑에 그룹 1, 2, 3, 4의 값이 빈 공간 혹은 메인도 빈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가 있을 거잖아요. 오늘 장소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종례를 구글 미트로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이렇게 캘린더에 일정을 넣어놨는데요. 이 15시 20분, 오늘 3시 20분 종례에 이 구글 미트 주소, 요 주소를 복사해서 메인으로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것만 붙여놓고 저장 버튼을 하시면 주소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 올린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글 미트에 초대하는 방법이 닉네임과 또는 코드 값으로도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선생님 원하시는 대로 뭐 테크놀로지라든지 선생님 원하시는 과목 영문으로 닉네임 코드를 입력 쭈르륵 해시 놓으시면 나중에 주소가 선생님이 입력해 주신 코드대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소로 우리가 아이들을 또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저장 버튼 메인룸은 만나기로 한 장소, 만나기로 한 방인 거 꼭 유지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 누르면 자동적으로 주소가 생성된다는 것. 자, 이제 밑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 밑에 탭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소그룹 회의 방법만 아니라 전반적인 구글 미트를 제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지금 로그인한 계정을 보여주는 칸이고요. 자, 스타트 클래스를 누르시면 제가 생각한 그 연수, 물론 코스값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연수라고 하는 건 방금 만들어 놓은 거, 소그룹, 브레이크아웃 소그룹이 4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메인룸 먼저 열 거냐, 소그룹 먼저 열 거냐, 두 개를 동시에 열 거냐. 다 하나씩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한번 동시에 다발적으로 다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아까 우리가 탭 형식으로 연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 열리는데 좀 시간이 걸렸죠. 그러니까 컴퓨터 성능이 만약에 좋지 않으면 선생님들 이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막 작동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그 데이터를 좀 많이 잡아먹어서 새로운 창보다 우리가 세팅해서 이렇게 탭으로 연 거 지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지금 탭으로 연다고 했으니까 총 5개의 창, 메인 창과 5개, 4개의 모둠 활동할 수 있는 창이 열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불러와서 학생들에게 모둠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선생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첫 번째 방에는 제가 사실 아이들을 A, B, C, D라고 하는 학생들을 임의로 지금 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 4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교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기능을 살펴볼게요. 스타트 클래스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고요. 메인룸 열 건이, 소그룹 열 건이, 2개를 동시에 열 건이 그런 의미고요. 자, 이제 assign breakout 둘 다 이제 연보라 색깔인데요. 요 같은 기능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둠 편성을 어떻게 할래? 모둠을 어떻게 나눌래? 그런 의미인데요. 우선 이 ABCD 학생이 우리가 줌처럼 소그룹 회의를 열었을 때 교사가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나누어서 뭐 어떤 버튼을 누르면 이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그 소그룹 방에 들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구글 미트는 학생 한 명 한 명 개인이 이 채팅창을 통해 가지고 교사가 안내하는 링크대로 클릭을 해서 그 모둠 활동 방으로 가야 됩니다. 그 링크는 바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요 링크 주소인데요. 그러니까 A라는 친구가 만약에 모둠 1번이면 A라는 친구는 이 모둠 1 주소를 클릭해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사가 그거를 줌처럼 그런 것들이 좀 어렵긴 하지만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기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서 복사 채팅창에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안내만 하면 만약에 아이들이 나는 1모둠이야 난 2모둠이야 하면은 모둠 활동을 클릭해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assigned breakout 그러니까 이 소그룹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후에 그러니까 모둠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지금 접속한 상태에서 오늘 활동을 해보자 라고 안내를 하고 지금 이 공간에서 모둠을 편성했다면 자 A와 B가 1모둠이야 하면은 교사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자 C와 D가 2모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와서 배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 활동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임의적인 모둠 편성이 중요할 때는 그냥 랜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랜덤 어세슬리 하게 되면 복사해서 붙여넣게 되면 그룹 모둠 1에는 학생 C 누구 모둠이 이렇게 편성되었구나 라고 안내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모둠은 이렇게 나눌게요 해서 안내를 하시고요. 선생님들 이 안내되었다고 해서 이거대로 우리가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학생들은 이 링크 주소를 클릭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C 학생 같은 경우는 나는 지금 여기 있죠? 모둠 1이구나. 그럼 모둠 1번을 클릭해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모둠 편성을 하셔서 구글 미트에서는 아이들에게 자 우리 누구누구는 1번 모둠 누구는 2번 모둠 이렇게 모둠을 알려주시고 모둠에 의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그 뮤트와 리무브 제거인데요. 음소거와 참여자 제거 기능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을 만들어 놓고 선생님 제가 지금 임의적으로 여기 상단에 있는 스튜던트 기능을 클릭하시면 지금 이미 학생 A, B, C, D가 모두 이렇게 각 방에 옮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 수업을 위해서 미리 지금 세팅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있는 방이 메인 방에도 있고 모든 방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모든 방에 들어가게 되면 죄송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안 들어왔는데 제가 잠깐 아이들을 옮겨 놓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이 잠깐 멈췄는데요.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다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A라는 친구는 여기서 모둠 1번을 클릭해서 지금 1번 방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학생들이 지금 어떤 방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여기 있는 스튜던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지금 어느 방에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 버튼은 선생님들 종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설정해 놓은 시간대로 스타트를 클릭하시면 이게 시간이 종료가 되면서 종이 치고요. 알람입니다. 룸스를 누르시게 되면 각 방, 모든 방에 어떤 학생들이 있는지 그 정보를 보여주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러 번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런 좀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일단 배정한 학생은 학생이 C인데 실제로는 A 학생이 들어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서 애독에서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배정을 해놨잖아요. 이거서 요 정보가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이렇게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이 학생이 제외가 된다라는 것. 만약에 선생님 여기서 모든 편성하실 때 랜덤 어세셀리를 누르면, 어사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배치가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클릭하시면 exclude가 쓰면서 이 학생을 제외한 배정 방법이고요. 그 배정 방법이 여기에 남아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우리가 일단 두 가지 기능과 제가 잠깐 상단의 메뉴 기능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뮤트와 리무브입니다. 이제 교사는 사실 모든 방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제어창을 이동해 가면서, 보이시죠? 이동해 가면서 각 방을 옮겨 다니면서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각 방을 옮겨 다니면서 이 스피커 버튼을 끄시면 그 방에서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키시면 그 방에서 말하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음소거와 카메라 켜기 기능입니다. 카메라를 켜고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음소거가 되고,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방을 이동하시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도 있고요. 전체에게 이렇게 화호링이 뜨는데, 지금 제가 주변에 컴퓨터가 있어서 전체에게 방송할 수도 있고 전체에게 선생님의 화면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체 방에서 듣는 소리를 듣는다면 이거를 클릭하시면 각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에 있는 소리를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끄럽겠죠? 그래서 항상 꺼놓으시는 거 좋고요. 그럼 이제 메인룸, 기본 방에 있는 참여자들을 음소거를 하겠냐, 그 의미입니다. 음소거만 되고 선생님 소리를 다시 킬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소그룹, 모든 1, 2, 3, 4에 있는 소그룹의 음소거, 모든 방, 메인방과 소그룹을 포함한 모든 방 음소거, 이 방, 선생님이 지금 있는 방, 선생님 만약에 모든 위에 있다면 모든 위에 있는 방만 사랑자들을 음소거를 시키겠느냐, 그런 의미고요. 이 리무브 기능은 꼭 알고 있으시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행업 있죠? 이 행업은 선생님만 나오시는 겁니다. 선생님만 나가시는 건데, 구글 미트 같은 경우는 줌과 다르게 소그룹을 교사가 닫지 않으면 계속 열려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고, 혹 학생들만 남아서 좀 이제 수업과 다른 관계없는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이 방만 남기고 모든 참여자를 제거할 거냐,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계신 곳에서 메인 방에서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 나머지 모든 참가들이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에 있는 모든 참가들 내보내겠느냐, 그래서 요거를 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회의가 종료되었다, 그래서 소그룹 회의가 종료되었으니까 모든 소그룹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을 내보내겠다, 요 버튼을 클릭해 주셔서 다 내보내시면 됩니다. 선생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요 버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선생님만 소그룹에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수업이 끝났을 때 닫는 건데, 이것도 선생님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인룸에서 내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룸에서 모두 내보내겠냐, 메인룸에서 이제 교사만 나가겠느냐, 그 차이인데, 사실 메인룸에서 우리가 내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메인룸에서는 뭐 이걸 제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선생님 이 두 번째 버튼을 꼭 알고 계셔서 소그룹 회의가 끝나면 꼭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모든 회의에 참여자들이 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나간 것을 확인하고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포트 기능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링크를 엑셀 파일로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 여시면 그 링크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근데 굳이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이 클릭하시면 주소가 복사가 되는데요. 여기에 채팅창에서 선생님이 복사한 거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면 학생들이 자기가 속한 모둠을 클릭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거는 참가자들의 정보입니다.
참가자들이 지금 누가 지금 들어와 있는지, 주제에 지금 시간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이거는 소그룹의 이야기고요. 소그룹. 이거는 그룹 중심으로 이야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소그룹을 좀 많이 닫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모두 안 뜨게 되는데, 이 기능도 확인해 보시면 뭐 출석 체크를 이용하실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 4가지 기능과 브레이크아웃룸 전반적인 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짧은 시간 안에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말도 많이 좀 빨랐고요. 중간에 혹시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기억난 건데, 예를 들면 이 모둠 활동을 하실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공유 게시판, 패들렛을 만들 거야 뭐 해서 공유 게시판에 이곳에 패들렛 주소를 갖다 붙이시거나 기타 다른 선생님의 자료를 갖다 붙이시면 여기에 새롭게 하나의 또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활동한 결과를 공유 게시판에서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빼먹었는데 이게 갑자기 기억이 났네요. 원고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죄송스럽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선생님 혹시나 만약에 듣고 어렵다, 좀 뭔가 중간 부분이 잘못되었다, 내가 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하는 내용들은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좀 수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아웃 룸스와 관련된 질문들은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봉산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구글 미트를 수업에서 활용하실 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수업에서의, 지금부터는 선생님 다 들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고요. 좀 추가적인 설명인데, 구글 미트를 수업에서 활용하실 때 교사가 일방적으로 40분, 45분 동안 강의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컨텐츠를 잘 만드셔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요. 구글 미트에서는 뭐 모둠 활동이나 뭐 실시간으로 선생님들 실험 실습, 프로젝트 수업 혹은 시범을 보여야 될 때 적당하고요. 특별히 이 원격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활동지입니다. 이 활동지가 구체적이고 오늘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좀 아이들이 입장에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만, 있어야지 이 모든 활동, 특히 원격 수업에서의 어떤 성공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교사의 입장에서의 이 언어의 해상도와 학생의 입장에서의 언어의 해상도는 순수하게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서, 교실 수업에서는 우리가 이 아이가 이해를 못하면은 가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모둠 수업에서, 원격 수업에서의 이 단점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이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지금 듣고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바로바로 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이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서 활동지나 오늘 가이드라인, 오늘 해야 되는 방향을 좀 정확히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브레이크아웃 룸스 기능과 간략하게 제가 원격 수업에서의 어떤 느낀 보충점을 말씀드렸고요.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